방금 소개받은 김동균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서 좀 제목이 좀 거창한데요. 사실 저는 학교에 온 지는 한 3년 됐습니다. 올해 이제 3년째죠. 원래 제 전공은 원래 재무 쪽에 제가 이제 오기 전에 은행에 금융기관 한 30년 있었는데요. 거기서 전공은 그 기업들 신용평가, 그 다음에 외환, 환율 그 세 개가 제 이제 전공입니다. 근데 오늘 아침 안전 포럼에서 그런 이제 금융 요즘 최근에 이제 이슈되는 모바일 금융,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핀테크, 그 금융에서 그 밑에 서브 캐테고리로 모바일 금융이라는 이제 여러분들 스마트폰에서 모든 결제가 이루어지잖아요. 요즘. 그러니까 그런 거가 요즘 이제 대세인데 그런 거래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이렇게 우리나라 환경에 좀 맞게 활성화도 시키면서 좀 사고 같은 것도 좀 방지하는 그런 쪽에 이제 주제를 했는데 사실 제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 같은 입장에서 제가 조금 이제 한 며칠 더 이런 내용들을 훑어서 이렇게 전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모바일 그 지급결제 환경과 이거 다 아는 사실들이에요. 여러분들 최근에 뭐 중국의 알리페이, 우리가 이제 말하면 삼성페이, 유채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지급액의 어떤 결제 환경 이런 것들이 최근 5년에서 10년 사이 변화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급여를 받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익을 내면서 이런 돈들의 주고받는 것 굉장히 예민한 부분들이죠. 이것들이 어떻게 하면 원하는 바로 쉽게 내가 보내고자 하는 되게 잘 받고 또 내가 또 받을 일 있으면 쉽게 받아야 되고 그런 것들이 세계적인 어떤 추세다. 그래서 그런 환경 변화가 어떻게 됐는지 잠깐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핀테크 금융이라는 게 뭔지 우리가 신문지상이나 방송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과연 핀테크라는 게 뭔지 그리고 뭐 핀테크가 핀 플러스 테크지 않겠어요? 핀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파이낸셜, 금융이라는 것이고 테크는 테크놀로지죠. 그래서 두 개만 그냥 언뜻 이해를 하셔도 이해가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구글이라든지 아마존닷컴 이런 데가 세계적인 알리바바 이런 데가 세계적인 어떤 핀테크 업체가 되겠죠. 핀테크의 그런 거래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지금 모바일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사람들 어떤 그런 서베이 실태 조사 그 다음에 우리가 스마트폰에서도 뭐 스매싱 당했다, 보이스피싱 당했다 이런 것들도 우리 정부에서 굉장히 예민한데 그런 이제 사례들, 보이스피싱 어떤 사례들이 주로 나오는 건지 이제 그런 사례들 좀 보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이제 그 모바일 금융을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이런 대책인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결론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나라 국민성들이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중국보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먼저 우리가 무슨 저 지급 서비스 이런 것들을 많이 먼저 나섰지만은 지금 중국하고 비교하면 단위당 비교하면 10배 이상 뒤져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우리나라 그 금융성 자체가 사람을 확인하고 이렇게 돈을 이렇게 지급하지 절대 이런 시스템이 기계 의존형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정부에서는 많이 좀 관심을 갖고 그런 법령 같은 걸 많이 좀 이렇게 개정을 하고 만들어야 돼요. 너무 서두가 길었는데 빨리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지금 세계 모바일 결제 시장 규모인데 좀 데이터가 조금 오래됐긴 했는데 이 자료가 이제 가트나라는 데서 2017년도 기준에 756조 원이다. 모바일이라면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에서 이제 결제하는 그 결제 볼륨인데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2014년에 조금 이제 올해 아마 한 8천 이게 단위가 10억이죠. 10억, 100억, 1000억 올해 한 7조 정도 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데이터인데 하여튼 세계 모바일 결제 시장과 앞으로도 계속 아마 뭐 급증하는 추세로 가지 않겠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급여 이런 것들을 대부분 이제 이런 모바일 아니면 PC 이런 데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더 이쪽에 관심이 없으면은 절대 이제 돈을 이렇게 자유롭게 받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오늘 아침도 제가
아침에 누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돈을 이제 받을 일이 있어서 잠깐 뭐 갑자기 돈을 입금을 해달라면 뭐 카카오톡으로 들어왔더라고 돈이요. 다른 게 은행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이게 들어오거든요. 그럼 그 조작도 잘 해야 되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환경 변화가 여러분들 다들 IT 분야 굉장히 IT 혁신이 많이 전산 쪽에 디지털 혁신이 이루어짐으로써 사실 저도 은행에 30년 있었습니다만 이 IT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면서 지금 은행원들 채용하는 것들이 대부분 디지털이나 IT 전공자들을 굉장히 우대를 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뭐 인문계, 경상계 전공자들을 좀 우대했죠. 지금은 디지털 쪽에 이렇게 많이 좀 가미가 되어 있는 그런 직원들을 뽑더라고요. 이런 IT 혁신의 어떤 그런 바람에 부음해가지고 환경 변화가 있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뭐 아주 토스라든지 이런 지금 이게 지급결제 프로세스 이제 그런 회사들이죠. 이런 회사 페이팔 이런 회사들이 우후죽순으로 계속 지금 치고 나오는 서로 경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참여 기관들이 우리가 잘 아는 아마존닷컴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 이런 기업들이 지금 제조기업들을 전부 다 그냥 극복하고 전부 다 M&A 해서 다 뭡니까? 이게 하나의 플랫폼을 그냥 장악하는 거죠. 결제 플랫폼을 장악을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세계 기업들은 뭐 포장이 이게 페이스북 뭐 컬러풀하지만 결국에는 머니에 대한 그 채널을 누가 확보하냐 그 게임입니다. 그래서 유통업도 마찬가지. 우리가 신세계백화점이나 롯데쇼핑 뭐 1년에 수십 조씩 팔지만 그 기업들이 경쟁력은 그 공간을 제공을 하고 유무형의 공간을 제공하고 거기서 고객들한테 돈을 받아서 홀딩을 해서 그걸 좀 이따 주는 거죠. 금융회사죠. 어떻게 보면 금융회사죠. 마찬가지입니다. 구글도 마찬가지고 모든 회사들이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라인 뭐 이런 게 다 금융회사.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항의 직결제 연계성이라는 게 여기서 계속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공유경제 이런 것 지금 타다 뭐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서바이벌 하는 게 자기의 어떤 노하우는 안 된다. 전부 네트워킹이다 이게.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큰 회사들이 전부 네트워킹을 하지 않으면 도태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연계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나라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수적인 그런 기업풍 어떤 개인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플렉서블러티하게 이렇게 가지 않는 한 상당 부분 이런 시장에서 두드러질 수가 있다. 그래서 연계성 이런 환경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비금융기관의 지급결제 참여 이건 뭐 우리가 네이버라든지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어떤 아마존.com 이런 비금융기관, 뭐 IT 기관들 이런 기관들이 지급결제에 참여하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모든 기업들의 목적은 뭡니까? 머니, 프로핏을 많이 내가지고 서바이벌 하는 게 그 첫 번째 우선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결제, 페이먼트, 받는 거, 페이벌 이런 것을 어떤 장악을 하냐 그걸 내 비즈니스 말고 남의 비즈니스에 들어가서 어떻게 협약을 해서 그쪽의 매출을 조금 쉐어링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지금 세계적인 추세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지금 가장자리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들이 많이 변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안전 포럼하고도 연결이 됩니다만 이런 환경 변화가 있으면 이제 감시나 이런 어떤 리스크 부분도 굉장히 금융에서 사고가 나면 굉장히 파급력가 크기 때문에 그런 감시 체계라든지 그런 결제 리스크에 대한 관리도 굉장히 엄격하게 해야 된다. 오픈뱅킹이라는 것도 이거 조금 새로운 용어인데요. 오픈뱅킹. 오픈뱅킹도 이것도 융합의 한 형태입니다. 은행에서 가게 신한은행, 우리은행 이런 정보들을 굉장히 우리가 5년 전, 10년 전만 해도 개인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하고 공인인증서라는 것을 한번 억세스를 하려면 굉장히 많은 절차를 필요하고 하지만 지금은 세계적인 추세가 전부 다 열어야 돼. 오픈뱅킹을 해서 니네 기업의 정보를 열어서 우리 기업하고 얼라이언스를 하자. 그래서 네트워킹을 해서 같이 쉐어하자.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게 많이 늦어요. 오픈뱅킹. 굉장히 늦는. 지금 뭐 미국이나 이런 유럽에 있는 나라는 오픈뱅킹에 대해서 굉장히 앞서가 있고 그런 플랫폼 그런 것들을 많이 IT 개발하는데 많이 늦다. 그래서 이거 오픈뱅킹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많이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게 제3자가 말 그대로 API라는 요 말하자면 이게 인터페이스
말하자면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요거를 통해서 양 사간에 어떤 정보를 주고받는 거예요. 뭐 심플한 얘기죠. 그래서 의미는 이제 이런 오픈뱅킹 체제로 많이 감으로써 여러분들이 이제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도 다른 얼마든지 은행하고 얼라이언스하는 그런 기관을 통해서 계좌 개설할 수 있다. 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믿음을 갖고 또 이렇게 그런 게 따라줘야 이런 것도 발전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뭐 오픈뱅킹에 대해서 금융결제원에서 굉장히 이것도 청와대나 이런 큰 기관에서 관심을 아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결제라는 게 모든 비즈니스의 가장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잖아요. 아무리 비즈니스를 잘해도 이거를 결제망을 장악을 하지 못하고 아니면 딜레이 된다든지 아니면 사고가 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 여파가 굉장히 큰 거죠. 원성이 큰 거죠. 국민들의 원성이 크고 이해관계자들의 원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굉장히 발빠르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된다. 우리나라가 많이 늦은 편입니다. 그래서 해외 쪽에서는 뭐 소액 결제 시스템 이런 우리가 카카오톡이나 토스 이런 데서 지금 이제 좀 늦음하게 진입을 했지만은 해외 쪽에서는 많이 이런 부분에 이미 앞서서 나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 방향에 있어서는 어떤 군집 행동 뭐 이런 것들 이건 좀 전문적인 용어긴 한데 이런 것들이 방지하고 어떤 리스크 안정화를 위해서 이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뭐 호주라든지 홍콩, 영국 이건 자료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오픈뱅킹 한 사례인데 이게 스페인의 BBVA 은행이라는 이게 하나의 이제 오픈뱅킹. 여기 보면 좌측에 고객 인증하고 계좌 개설하고 카드 발급하고 송금해서 여기 보면 우측에 단말기라는 게 있죠. 고객의 단말기 통해 가지고 그 알리페이를 선택을 하고 구매 선택을 하면 구매를 입금한다. 그 다음에 QR 코드가 생성해서 금액과 거래가 승인되는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이런 프로세스로 오픈뱅킹 말하자면 다른 구매 상품을 예를 들어서 중개하는 그런 회사 쪽으로 바로 그냥 자금 결제가 넘어갈 수 있도록 쉽게 이런 식으로 외국계 은행들은 많이 지금 변화를 하고 있다. 이것도 이제 신속 자금 이체 처리 프로세스 좀 복잡한데요. 여기 보면은 이연 차액 결제니 뭐 실시간 통역 결제니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어떤 새로운 어떤 오픈뱅킹이나 핀테크의 하나의 전형적인 예인데 예를 들어서 좌측에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런 형태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좌측에 정산이 실시간 처리되는 거 이게 빨리긴 해요. 실시간 처리된다는 얘기가 데이터를 서로 확인하면 그냥 돈을 주는 거예요. 내가 지시를 내리면은. 근데 우측에 있는 것은 금융기 정산을 하고 난 다음에 말하자면 완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요 좌측에 있는 것은 은행 입장에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거죠. 먼저 돈을 주는 거니까. 그러나 우측은 이거는 그거를 이제 돈을 서로 정산을 한 다음에 데이터를 준다. 다음은 이제 모바일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그 스마트폰 뱅킹에 대한 그 서베이를 여기 우리 공정식 교수님 그 연구소하고 같이 이렇게 한번 조사를 좀 해봤는데 여기 보면은 지금 일반은행하고 인터넷 전문은행 이를테면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인터넷 전문은행 쪽으로 말하자면 희망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이 연령별로 보면은 30대가 아무래도 30대들이 이게 기기에 다루는 게 어떻게 할 수 없어. 서베이를 아무리 해도 이거는 30대, 20, 30대가 쓸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30대. 우리 50대 이상들 이거 뭐 들어가기 자체가 문제니까 이건 조사의 어떤 뭐 목적성하고 조금 하나의 이제 절차상으로 할 건데 30대가 아무래도 이용자가 많다. 그 다음에 아무래도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래 계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 여기는 참고로 한번 보시죠. 모바일 뱅킹 서비스 이용 계기가 뭐냐?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가 지점 방문에 어려움다. 이거는 그러니까 좀 멀고 원거리다. 지점 방문이 어려우고. 그 다음에 거래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창고에 있는 텔러, 내가 나를 아는 그런 텔러가 권유를 한다. 권유를 해서 그렇죠. 사람들한테 심리가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 하는데 권유를 하고 뭐 모바일 뱅킹 가입하시고 가입하면 뭐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금리가 떨어집니다. 사실 맞습니다. 제가 창고에 오랫동안 지켜보니까 이런 거 가입하면 0.1%씩 내려줘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걸 귀찮아하지 마시고 거기 새로운 시스템이 나오면은 텔러들이 하나라도 그냥 따라서 이렇게 해서 그러면 금리가 0.1, 0.2, 0.3까지 막 다운 시켜줘요. 그러니까 이건 은행이 권유하는 대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다양한 혜택, 뭐 이런 이용 계기는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게 모바일 지급 서비스, 우리가 이게 좀 관심사일 수 있는데 모바일 지급 서비스라는 게 과연 뭐냐? 이 네 가지 간편 결제, 간편 송금, 휴대폰 소액 결제, 뭐 카드 이렇게 봤을 때 여기 지금 파란색 간편 결제가 연령대의 30대에서 피크를 이루다가 그렇게 떨어지잖아요. 50대, 60대. 사실상 제가 이제 창구의 지점에 오랫동안 이렇게 경험을 보면은 50대, 60대가 밸런스가 많아요. 사실은 이건 프라이빗 뱅킹에 말하자면 주로 퍼센트 이런 분들이 돈 많은데 사실상 이게 어떻게 보면 휴면 계좌랑 비슷한 거야. 20, 30대는 이걸 서로 계속 인터페이스를 하면서 많이 주고받은 은행에 손익도 기여를 하고 모든 비즈니스가 나오는데 적금도 들고 펀드도 들고 송금도 보내고 그런데 이 50대, 60대는 그냥 밸런스만 쌓여있지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지금 급격하게 떨어지는 조 커브를 조금 이거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국민성 그런 어떤 그런 캐릭터에 비춰서 저것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상향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돼서는 너무 좀 많이 떨어진다. 세계적인 추세하고. 소득도 아무래도 이제 돈이 많아야 이제 이런 것들 많이 이용하죠. 이것도 지급수단별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모바일 뱅킹을 이게 걸음마인데 핀테크의 걸음마인데 모바일 뱅킹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 안 하는 이유가 여기서 보면은 안 하는 이유가 대부분의 이 시니어급 왼쪽 버튼 보세요. 연령대별로 시니어급들은 연령이 시니어 분들은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 관심이 없는 거죠. 들어본 적이 없다. 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쪽에 보면은 20, 30대는 이 붉은 주황색이죠. 불편한 가입 및 이용 절차. 아직도 우리나라 공인인증서 절차를 이 부분을 지금 많이 이제 작년부터 해소가 됐어요. 공인인증서를 안 하고 본인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런 프로세스 자기가 선택을 하면. 근데 자기가 좀 부수기다 보면 공인인증서를 입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은행 계좌에 접근할 때는 세 가지 이슈가 있는데 공인인증서 첫 번째 본인 확인, 그 다음에 계좌 액세스, 그 다음에 비밀번호 3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단축을 좀 시켜줘야 되고 그래서 연령대별로 상당히 이슈가 틀리더라 세대별에. 그래서 들어본 적이 없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커브 떨어지는 거 이거하고 연계해서 보면 금융기관이나 정부에서 이 시니어 50대 이상자들한테 굉장히 교양교육 내지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게 모바일 금융 그 분석 결과 도대체 이거 불안한 이유가 뭐냐? 여러분 저도 그런 간혹 느낌을 받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갑자기 어디 뭐 돈을 보내려고 뭐 이렇게 전산이 막 하다가 예를 들어서 중단이 됐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알죠, 사실은. 불안한 거죠. 몇 억이라도 거기 하다못해 얼마 들어있다. 그런데 뭐 지금보다 그게 뻑이 났단 말이지. 과거에 증권회사 작년인가요? 그래가지고 뻥 나가지고 어디 증권사 그거 다 문제됐던 적이 있었지. 그만큼 그게 여력이 크고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뭐냐? 가장 큰 저기가 금융 거래 정보에 대한 유출 가능성이 자기 정보가 어떻게 데이터가 날아가 버리면 그럴 수가 있죠. 스매싱이나 이렇게 당해가지고 그런 위험성이 크다. 그 부분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모바일 기기 분실 위험이다. 모바일 기기가 아예 어떤 그런 분실의 위험. 분실이 되면은 아예 자기 정보 데이터가 날아가는 줄 알고 그런 그거 아닙니다. 그것은. 모바일 기기라면 은행의 데이터는 한 3군데에서 같이 저장을 하고 있어요. 1금융권의 입장에. 본점에 하나, 또 원격점 3군데에서 데이터 저장을 혹시라도 전쟁이 나온다든지 뭐 이런 화재가 있다는 등을 대비해서. 보안 인식 이 부분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개인 정보 유출, 도용 이런 부분이 굉장히 예민해하고 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자기가 유저 입장에서 지금 모바일 금융을 정책을 시행하는 입장, 그런 유저 입장에서 이 최우선 해결과제가 뭐냐, 어떤 게 먼저 시급히 은행에서 아니면 금융감독에서 해주면 좋겠냐를 조사를 했더만 이 로그인 절차, 아까 얘기했다 이 로그인 절차 간소화, 이게 젊은 분들한테 서비스도 해본 거예요. 로그인 절차에 대한 간소화를 이 젊은 분들도 이걸 원한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일금융권이 보수적이단 말이지. 그 공인인증서 로그인하고 실명하는 이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비자 보호에 대한 법령이 약관. 여기 이제 안전포럼이니까 여러 그런 문제도 이렇게 관심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이 법령 체계가 제가 말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굉장히 이 부분이 엇박자가 많아요. 실제로 상품의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하고 거기 서포팅하는 법령 이런 것들이 시기적으로도 안 맞고 내용적으로도 안 맞고,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중국에 비해서 많이 지금 뒤쳐져 있는 이유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전산 쪽도 전산 그 말하자면 번거로운 아까 얘기한 녹색산 그런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이 아직도 많이 발목을 잡고 있다. 다음은 이제 핀테크에 대해서 여러분 잠깐 많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 기술이나 비금융 회사들이 이제 금융 회사하고 얼라이언스 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어 네이버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다 이런.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떤 고객의 정보, 기술 서비스, 역량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금융 서비스를 그런 결제 프로세스에 말하자면 같이 쉐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이나 알리바바를 세계적인, 이게 세계 1, 2, 3, 4, 5위 아니겠어요? 뭐 주가나 뭐 세계 기업 가치 했을 때 이런 기업들이 전부 다 핀테크에 올인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삼성전자 또 마찬가지예요. 삼성도 어떻게 보면은 삼성페이가 지금 더듬거리면서 한국 시장에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부분 굉장히 약하죠. 그러나 우리가 알리바바라는 이제 중국에 보면은 아까 내가 그 자료하고 좀 틀린데 5천조래요, 5천조. 모바일 이거 페이로 결제하는 금액이 5천조. 그래서 상상을 초월하는 거 5천조. 그거를 전부 다 어디서 냐 이런 모바일에서 다 하는 거예요, 결제.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는 엄청난 거예요, 우리나라하고 후발주자지만.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테크핀은 핀테크, 이게 이제 조금 이제 관심을 더 가져주십니다. 테크핀하고 핀테크하고 좀 틀린 개념인데 언론에 가끔 나와요. 근데 핀테크가 테크핀이 핀테크 안에 있는 거야. 핀테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오픈뱅킹에서 이렇게 제휴하고 금융의 정보를 통해서 같이 연락을 하지만, 테크핀은 그보다 더 자기 어떤 고유 회사의 어떤 데이터, 역량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금융기관으로 말하자면 제휴하는. 그래서 테크핀도 핀테크의 하나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핀테크라 하면 여기 보면은 요것만 좀 얘기를 할게요. 지급 결제, 데이터 분석, 금융 소프트웨어, 플랫폼, 요거를 핀테크라는 큰 서브 바디입니다. 그냥 우리 이론적 학계라면 좀 그런데 어떤 데피니션으로 가면은 지급 결제, 아까 얘기한 모바일 금융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데이터를 분석은 중요하죠. 데이터 분석, 어떤 사회적인 트렌드 데이터 분석, 그 다음에 금융의 어떤 솔루션, 소프트웨어, 아까 API라는 그런 솔루션, 그다음 플랫폼, 굉장히 다 중요한 것들이죠. 세계적으로 지금 금융회사들이나 이런 요 네 가지에서 핀테크가 거기에서 파생이 돼가지고 여기 단순 이루어져요. 이 테크핀은 이 IT 기업이죠. IT. 아까도 얘기했던 테크 IT 기업, 주로 구글이라든지 아마존, 알리바바 이런 엄청난 이런 고객들, 검색 고객, 검색에서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구글에서 검색 단어로 해가지고 쫓는 거죠. 그걸 쫓아서 어떤 솔루션을 만들어서 금융기관한테 노크를 하는 거야. 야, 우리가 이런 정보가 있으니까 얘네 한번 같이 해보자. 그런 거죠. 그래서 테크핀, 엄청난 파워풀한 거죠. 테크핀 그런 비즈니스를 지금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기업들이 전부 다 이걸 한다고 보면 돼요. 물건 만드는 게 아니고 이거를 해가지고 어떻게 이 금융회사와 같이 해서 같이 쉐어하는 거예요. 이 그림은 미국의 이제 P2P는 굉장히 좀 언더레벨에 있는 대출, 우리나라도 과거에 한 3년 전에 굉장히 번창을 했다가 이제 많이 좀 다운됐는데, P2P 있잖아요. 그 대출이 랜딩 플랫폼이라고 그냥 이게 그냥 중개만 하는 거예요. 그냥 신용 뭐 평가보다 내가 돈이 오늘 예를 들어서 쓰고 100만 원이 남았다. 그럼 100만 원이 남은 정보를 올려가지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내가 쓰마 돈 얼마. 그래서 그렇게 그냥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대신에 뭐 정보에 대한 것은 상당히 이제 정확하고 이제 교환하겠죠. 그래서 굉장히 심플하게 자금을 지금 은행이 조달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냥 게더링만 해가지고 그 정보를 어떻게 필요한 사람한테 릴레이해서 거기서 같이 공동 3자가 쉐어하는 거죠. 중개자, 돈 되는 사람, 쓰는 사람. 그런 비즈니스, 전부 다 공유 비즈니스가 다 그거예요, 지금. 전부 다. 이게 플랫폼 비즈니스죠. 그 다음 이제 영국에 이게 뭐 송금회사인데, 여기 보면 이제 트랜스퍼, 말 그대로 그냥, 위에는 그냥 은행들이, 저기에서 뭐 수수료 받고 뭐, 네가 이게 에비던스가 맞니, 틀리니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할 거야. 이런 절차 다 필요 없다, 이거. 그냥, 공유경제 형태로 해가지고, 그런 전산 플랫폼만 딱 해놓고, 거기에 조인해서 그냥, 서로 주고받는 거. 이렇게 스피드하게 그냥 변하고 있다. 그것도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핀테크가 카카오뱅크가 가장 지금 성인들이 많이 쓰고 있는 거죠. 카카오뱅크. 그래서 카카오라는 게 뭡니까? 카카오. 여기도 이제 기술 어떤 그런 회사 아니겠습니까? 소셜 그런 검색하고 그런 회사가 여기 뭐가 은행하고 그런 페이를 전부 다 전면. 여러분들 카카오 통해서 선물 받기, 커피 사기, 뭐 물건 사기 모든 걸 카카오로 한단 말이에요. 카카오가 그래서 그 결제 그 돈 밸런스 그걸 잡으려고 하는 거야. 아까도 얘기했던 우리가 롯데쇼핑 신세계백화점 그 어마어마한 공간을 10층, 20층씩 전국에 수십 개씩 뭐 때문에 그거를 고객들한테 받아서 카드 결제를 하면 그 돈을 2주 정도 잡고 있는 거예요. 열흘에서 거기에서 이자를 남겨서 좋은 건 월급을 주는 겁니다. 그 비즈니스예요. 신세계라는 그냥 빨간 그 브랜드하고 그런데 그런 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이 핀트라는 이것도 우리나라 이제 핀트 여러분 제가 오늘 이거 수업하려고 핀트 가입을 했는데 이 핀트 한번 가입해 보세요. 굉장히 쉽고 이렇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좀 이렇게 그래도 상태를 이렇게 파악하면서 쉽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핀트라는 회사가 말하자면 그 고객의 어떤 취향을 분석을 해서 딱 세팅을 해놓으면은 상품을 지가 겟더링 해가지고 이렇게 정보를 안내해서 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굉장히 스마트합니다. 그래서 핀트라는 이런 형태, 이런 형태가 핀테크의 어떤 전형적인 모델이다. 그래서 이제 해외 핀테크는 뭐 고객 편의와 경험을 중시한다. 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유연한 금융 서비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떤 소비자들, 그다음에 어떤 그런 중개, 어떤 공급자 마케팅 이런 것들이 굉장히 플렉서블하게 이렇게 인터페이스가 잘 해주고 많이 되는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이 좀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한마디로 이걸 열어주지 않고 서로 받으려고 않고 이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50대, 60대 이런 분들이 지금 안 움직이면 크게 우리 전자상들이나 모바일 결제가 크게 성장 못해요. 사실 그런 분들이 움직여줘야 돼요. 인식을 틀리게요. 이거는 이제 벤모라고 벤모. 이게 SNS라는 게 소셜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벤모라는 말하자면 이게 페이팔이라는 회사일도 세계적인 결제사 거의 자회사예요. 벤모라는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이것도 자금을 서로 인터페이스 중개해주는 그런 해외 핀테크 사업이죠. 페이팔. 아콘, 핀테크, 이것도 아콘이라고. 아콘이라는 대학교 때 제프 커터덴이라는 사람이 저 우측에 이 사람이 대학 때 보니까 소액 있죠, 소액 투자. 우리도 이제 남고 뭐 쓰고 남는 돈 이런 것들이 많거든. 근데 이거를 모아가지고 투자 이렇게 상당히 좀 아이디어가 좋죠. 소액 투자. 그것도 뭐 한 번은 수수료 같은 거니까 공부의 아이디어를 착안해주고 아콘이라는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뭐 6개월 만에 뭐 얼마? 하여튼 수없이 이렇게 급증하는 사회적인 어떤 뭐랄까 그런 걸 파고 들어간 거야. 소셜 어떤 그런 들어간 거. 보이스피싱. 오늘도 보이스피싱 여러분 뭐 많이 한 번씩 전화 경험 있으시죠? 보이스피싱. 저도 뭐
현직에 있을 때도 막 이거 보이스피싱 와가지고 어디 광주 어디 검찰청에서 해서 한참 저도 따라가 보니까 아니더라고. 한참 따라가 4분의 3 따라갔는데 그냥 인재라고 넣었는데 하여튼 한두 번씩은 다 경험했을 거예요. 이게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여러분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이것도 너무 아니 보이스피싱 이런 유형들이 있어요. 이건 다 좀 아웃 오브 데이터인데 뭐 이런 텔레뱅킹이라든지 뭐 인터넷 뱅킹 카드론 그다음에 메신저 요즘 뭐 카카오톡에 여러분들 뭐 메신저 가지고 뭐 형수다 뭐 누군데 뭐 해서 얼마 돈 이미 지금 내일 뭐 올리니까 얼마 100만 원만 이쪽으로 계좌로 보내라. 그래서 어디서든지 보내니까 카카오톡에서 그게 많이 속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 가상계좌 이게 이제 요즘 재작년인가 이 가상계좌가 굉장히 사이버머니 이게 굉장히 그 유행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 가상계좌도 그때 우리 뭐 토큰인가 뭐 이거 사이버머니 한참 막 올랐을 때 국민들 뭐 계좌 해가지고 뭐 몇 배씩 이렇게 투자하는 그 있잖아 한때 한 이슈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냥 가상계좌를 가지고 투자를 해줄 테니 돈을 좀 보내라 하니까 보낸 거 이 사람이 보내가지고 준다 5%를 준다 그러니까 보내가지고 그거를 그냥 팔아 먹어버린 거예요 중간에. 이게 또 어떤 센세이션이 그때 와가지고 이게 또 이제 어떤 건졌던 그런 사례인데 가상계좌로 내가 대신 사줄 테니 네 돈 주라 하고 7천만 원인가 이거를 이거 실제로 금감은 내가 사례를 떠온 거기 때문에 이게 그 실제 사례입니다. 그래서 주어서 중간 가로채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휴대폰 설치 앱을 이용해서 이거를 앱 같은 거를 설치를 해가지고 따라서 뭐 이렇게 하시오 하니까 이걸 그대로 해가지고 이것도 사기당하는 사례다. 이것도 좀 시니어는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이것도 얼마든지 이걸 당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죠. 신용카드. 여기 지금 메신저. 요즘 이걸 조심해야 돼. 야, 오빠 바빠 보면서, 뭐, 폰 지금 고장나, 컴퓨터 카톡하라. 뭐, 이런 아주 자연스러운 이거 부풀 해가지고 그냥, 지금 뭐 카카오톡 안 되는 게 없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같이 잘못하면 또 바쁜 일 하다 보면, 그냥 기다리라고. 계좌 바로 뭐, 토스나 이런 걸로, 관련 지켜볼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카카오톡 주의하게 이게 봐야 된다. 형수 같은 사람 이렇게 하면, 형수님 이러면, 이거 내가 도련님한테 이거 돈 안 주겠냐고. 잘못하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요즘에 하는 카카오톡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그럼 이제 뭐 결론으로 좀 들어가면 첫 번째로 우리가 금융 소비자 보호 이런 부분에 우리가 많이 좀 강화를 시켜야 되겠다. 우리가 전자상거래, 뭐 모바일 결제 이런 것들이 어떤 핀테크 인가지만 금융 소비자 보호 쪽에 더 강화를 시켜야 되겠다. 오늘 아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글로벌 빅테크 혁신 방향 금융 정보 공유하는 거에 대해 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다가가야 돼요. 다가가야 되고 어떤 자율적인 혁신 이게 이제 민간 기관들이 자율적인 혁신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해야 되는 거죠. 굉장히 피동적이에요. 한국 기업들이 보수적이면서 피동적이고 그런 데서 이피션시가 안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결론이 솔루션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먼저 나갔는데 뒤지는 이유가 다 그런 거예요. 이런 어떤 뭐 전산, 자동화 이런 거에 대해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잘 안 읽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공정 경쟁의 안전성을 좀 확보를 해야 되겠다. 안전성. 안전하게 확보를 해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제가 제 의견 좀 이렇게 들으면은 이 모바일 금융, 우리가 스마트폰 금융, 이거를 좀 이제 아까 서베이도 해봤고, 해외 어떤 거래에도 이렇게 우리가 조사를 해봤지만,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법령이나 약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모바일 거래에 대해서, 여러분들 여기 기업에서 오신 분도 있는데, 기업에서 오신 분들도 어떤 비즈니스, 자기 기업의 어떤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가 출시를 했을 때는 반드시 이 법령,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예민하게 좀 다루고 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시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바탕 모든 일이 이제 문제가 생기면 그걸 근거로 해서 책임관계가 있기 때문에 중국이 잘 되는 이유가 이거를 잘 하더라고. 전자상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알리바바나 유체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는 이유가 초기부터 상품이나 결제 프로세스를 만들 때 약관이나 법령을 아주 쉽게 전 국민이 이렇게 할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약관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그냥 상품부터 먼저 만들고 해가지고 중구난방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그런 보수적인 성격에다 이렇게 같이 합해져가지고 발전이 좀 더디니까. 그 다음에 이제 홍보 요구를 좀 강화를 해야겠다. 아직도 저도 은행 30년 있으나 아직도 은행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사실. 굉장히 보수적이고 어떻게 보면 은행에 노크를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색안경을 끼고 보고 그런다고. 아직 이제 그 변화가 있었지만 그래서 그런 우리 모바일 이런 금융거래 이게 아주 미세할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 어떤 기관들이 좀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나서서 국민들하고 같이 소비자들하고 같이 나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사고 사례. 저도 이제 은행에서 이 사고 나면은 그냥 쉬쉬쉬해요.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자기 비즈니스가 어디 언론에 나오고 굉장히 꺼려하거든요. 가능하면 감추고. 근데 그러지 말아라. 예를 들어 이런 것도 국민들하고 공유할 수 있는 거는 충분히 공유를 하고. 그러면서도 그걸 이제 잘 오픈을 해서 많이 알려야 그걸 동일한 사고 같은 걸 방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어떤 개인정보 도용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엄격하게 처벌자 단속을 좀 해다. 이게 이제 서베이를 해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주부들, 특히 주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처벌자 단속을 좀 강화를 해달라. 그러니까 그런 처벌자 단속 규정도 그냥 유명무실한 게 아니고 상당히 좀 이렇게 현실화시키는 규정을 좀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 다음에 전산법을 계속 업그레이드 계속 해야 되겠다. 이건 계속 나오는 얘기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핀테크 쪽에 보면은 핀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법령에 대한 유효성, 요거 파급성. 이거를 아까 제가 공유경제 오픈 뱅킹 그랬죠? 이거를 전부 상호 호환이 인터페이스가 될 수 있도록 양쪽 다가 그런 법령을 처음부터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려면 그거를 서로 이해관계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법령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선시를 하고, 그래서 중국이 잘 되는 이유가 핀테크 미국이나 이런 나라 잘 되는 이런 법령 같은 게 굉장히 잘 만들더라고요. 합리적으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나라 그런 게 지금 뒤지는 것 같아요. 이런 법령.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여기도 마찬가지로 홍보, 공유경제에 대한 그런 홍보, 이런 네트워킹하는 그런 게도 홍보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 뭐 디지털 전문가에서 이게 우리 장석진 교수 이제 다음 교육 하시지만 지금 디지털 쪽에 지금 인력이 없어요. 얼마 전문가 그런 게 없어가지고 지금 저 같은 사람도 사실 어디 가서 교육 받아서 하도 안 늦었다고 그러더라고요. 50대 후반들이 해서 하면은 이런 비즈니스가 그런 어떤 성과 비즈니스가 있다는 거죠. 교육 같은 거 이런 쪽에 많이 인력을 많이 양성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어떤 우리가 이제 개인 자영업자들이나 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런 시장에 이런 쪽에 굉장히 빨리 익숙해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어떤 라이센스 허가 받을 때 이런 결제 시스템을 솔루션을 정부에서 그냥 의무적으로 깔아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거기서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결제 시장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래서 이런 사업자들한테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정부에서는 이렇게 어떤 신사업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할 게 아니고 우리나라가 잘하는 분야가 있어요. 그 분야를 잘 선별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그냥 예산을 전부 그냥 낭비하는 하면 안 되겠다. 하여튼 좀 시간이 많이 오가된 것 같은데요. 제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해주시고요. 질문 종합 토론 때